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욜로라는 모델이 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왔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좀 사용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오브젝트 딕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죠. 그래서 그때 또 설명했는데 2012년 이 딥러닝이 나온 이후로 이때부터 RCNN 그다음에 패스트 RCNN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오는데 이제 주요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컨트리뷰션 어떤 발전의 핵심은 그 리즌 프로포저를 이제 좀 갈아치워서 더 빠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리전 프로포저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바로 피처에서 위치랑 그 클래스의 그 오브젝트까지 뽑아내는 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었고 리전 프로포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클래스를 구별하기 때문에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레티나넷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이제 그 원스테이지 디텍터에서는 리전 프로포저를 할 때도 사실 이 패스트 RCN에서 나왔던 그런 네, 격자를 나눠서 이 각각 격자마다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이렇게 격자를 나눠서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얘가 오브젝트가 있는지 아닌지랑 그 오브젝트인 동시에 이거의 클래스가 뭔지까지 이제 클래스의 종류 중에 하나까지 바로 뽑아내는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그 마지막에 그 클래스만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랑 클래스가 뭔지에 대한 그 클래스의 개수만 쭉 이어 붙여서 우리가 로지 값을 뽑아내면 되잖아요. 사실 모델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걸 구현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오브젝트가 없는 영역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거니까 격자를 많이 자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원스테이지 디텍터라는 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욜로고 그 바로 이어가지고 뭐 한 4개월 뒤에 SSD 싱글 샷 디텍터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로 1년 뒤에 또 레티나 넷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을 높여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욜로라는 게 이 이후에 계속 버전을 바꿔가면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기도 했고 사실 다른 사람이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욜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어져 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욜로라는 거는 이렇게 어, You Only Look Once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이름으로 이 모델 이름을 적어서 이제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You Live Only Once 이런 이름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재밌게 지었었고 그 당시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파스칼 파이썬 X라는 게 이제 약간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GPU지만 GPU이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30fps가 일주일에 30번을 돌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나오고 정확도가 57%면 뭐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성능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욜로의 첫 번째 버전의 이제 논문은 이 조셉 레이드먼드라는 분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테드톡도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이렇게 발표도 많이 하고 유명해졌는데요. 근데 이제 욜로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자체적으로 다크넷이라는 거를 한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크넷은 약간 이런 거를 대체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고 그리고 C로 작성된 물론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도 그 아랫단을 보면 다 C로 돼 있긴 하지만 이걸 직접 이제 구현을 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2015년에 욜로 V1이 나왔는데 이 욜로 V1은 뭐 아까 또 나왔지만 이제 더 빠르게 이제 욜로 모델도 욜로에 뭐 라지도 있고 스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라지 그다음에 스몰 뭐 미디엄 스몰
욜로도 이제 버전이 어, 여러 개 있듯이 크기가 여러 개 있는 걸 각 버전마다 내놓거든요. 다른 모델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크기가 백본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만드는 이름을 우리가 욜로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걸 따라서 요즘은 뭐 라지 위에 엑스라지도 막 이렇게 하게 하는데 뭐 라지 그다음에 미디엄 뭐 스몰 그다음에 타이니까지 있는데 타이니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150 fps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 이 정확도는 뭐 50 mAp 정도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좀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당시 그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6개월 뒤에 SSD 싱글샷 디텍터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속도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느릴지라도 정확도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향상이 된 여기서는 이제 QC가 많이 올라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SSD가 굉장히 이 이후로는 이제 욜로보다는 SSD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주목을 받았다면 이 뒤에 욜로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먼드 조셉 레이먼드 어,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이 욜로 V2를 이제 이 SSD의 장점을 좀 가지고 오면서 V2에서 속도도 이제 빠르면서 동시에 accuracy도 SSD보다 좋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의 모델을 이제 1년 뒤에 내놓으면서 욜로 V2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욜로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약간 뼈대를 만든 그런 모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이후로 싱글샷 디텍터 이후로 레티나 넷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성능이 높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레티나 넷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정확도를 굉장히 많이 높였고 그래서 이제 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FPN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서 높였던 그 장점을 또 그 내년에 이제 V3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또그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SSD의 장점을 가져오면서 V2가 됐고 레티나에서 장점을 가져오면서 V3가 됐고 사실 이게 뭐 레티나에서 있는 것만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이 2015년부터 이제 18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굉장히 많은 뭐 이 당시에 이제 알렉스랩부터 그때 VDG가 나오고 또 뭐 구글랩 전에 했었죠. 그다음에 그다음 레지넷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 배치 노멀레이션 나오면서 되게 복잡하지만 예, 좀 많이 발전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수용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잘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의 어떤 그 결로로서 이제 V3까지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피시언트 DET라고 사실 또 이때 당시 소타를 찍었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피시언트 DET는 V3보다도 정확도가 이제 훨씬 높은데 속도는 뭐 약간 엄청 빠른 모델은 없지만 이제 이때는 D1, D0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뭐 20밀리 세크 그러니까 한 50 fps 정도 나올 정도까지 속도가 나오는 근데 정확도는 욜로 V3보다 좀 더 높은 모델이 나왔었고 또 이제 이거를 또 이 장점들도 가져와 가지고 또 V4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처음에 이 욜로를 개발했던 그 분은 딱 이제 여기 V3까지만 개발을 하고 이 이후에는 나는 이제 개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 V4부터는 다른 분들이 이제 각자 다른 그룹에서 만들고 욜로의 어떤 아키텍처를 계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욜로의 V 버전을 붙여서 만들면서 무조건 이때부터는 저자가 좀 달라지게 돼요, 논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V3부터는 V3까지는 이제 이 같은 저자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켰던 스토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거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이제 버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재밌는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 성능을 한번 보면은 이때 이제 이 욜로 이제 V1, V2를 비교해서 봤을 때 V1은 굉장히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았던 거를 이제
수행 성능을 좀 개선했던 게 V2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V2로 가면서 계속 잘안 나오는 음, 어, 그래서 SSD에서는 조금 작은 물체, 그러니까 이게 SSD에서도 그런 이제 여러 개의 사이즈별로 조금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장점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체에 대해서 좀 성능이 좀 낮은 편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평가를 할 때 물체가 큰 거랑 그다음에 작은 거랑 좀 분리해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작은 물체는 성능이 좀 더 안 나오는 이 정확도가 좀 더 잘 안 나오고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특징이 큰 물체에서 좀 더 당연히 우리 눈에도 잘 띄면 당연히 물체가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작은 물체에는 성능이 좀 급격하게 저하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보면 페스트 RC는 나왔을 당시에 이제 롤러 V2를 했을 때 이 SSD와 비교했을 때는 66.4 NAP가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낮죠. 그리고 그 대신 FPS는 155가 나올 정도로 이제 다른 속도를 이제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 당연히 지금 SFP 요 모델도 보면은 그 모델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작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으면 작은 이미지를 입력을 받을수록 더 작은 걸 디텍션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도 이렇게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속도는 훨씬 올라가죠. 이렇게 같은 모델이더라도 인풋 이미지를 작게 넣으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이런 거 보면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V3로 가면서 조금 더 성능은 느리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레티나에서 있는 장점을 좀 가져오면서 성능을 대폭 개선하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발전을 만들게 되고요. V4에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얘기했던 efficient DET라는 모델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성능을 좀 대폭 향상하고 속도도 조금 이제 향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욜로 V3의 성능을 좀 보면 이 레티나넷에 비해서 이제 롤러 V3는 아까 얘기했던 레티나넷을 조금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레티나넷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성능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죠.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지금 한 70ms의 인퍼런스 타임이면 굉장히 빠른 건데 그래서 이게 인퍼런스 시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간이 짧을수록 여기가 좋은 거죠. 그럴수록 시간이 빨리 계산되는 거니까 그 70 fps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조건에서는 이제 정확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개런티 되는 이제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측면에서는 이제 물론 V3가 뭔가 레티나에서 비해서 어떤 향상된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확도와 속도를 조금 더 다 같이 잡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뒤에 나올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평가는 그 데이터가 이제 코코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이고 VOC라는 데이터셋, 파스칼 VOC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코코가 조금 더 어렵고 파스칼 VOC가 좀 더 쉬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 이제 코코 데이터셋으로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이제 리포트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걸로 이제 보면 이제 크기가 다른 이미지를 넣었을 때 속도가 커질수록 느리지만 어쨌든 NAP는 큰 걸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잘 보이기 때문에 해상도도 좋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레티나면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200초 걸리던 게 50초 걸리면 20초 걸리게 되면 훨씬 빠른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 전에도 얘기했던 그 욜로 V1에서는 어, 싱글샷 디텍터고 그래서 각각 그 셀마다 어, 이제 오브젝트인지 아닌지와 그다음 클래스가 뭔지를 동시에 판단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7x7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7x7의
그리드가 있고 각각 그리드마다 오브젝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특이하겠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나중에는 앵커 박스라는 이름을 하는데 여기서는 앵커 박스라고 또 부르지 않고 그리드마다 두 개의 바운드 박스를 후보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한 후보가 오브젝트인지 아닌지와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롤러프리 원의 디텍션 시간은 빠른데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작은 오브젝트에 굉장히 성능이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박스를 본다고 치울게요. 이 박스 안에는 물체가 사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물체만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을수록 이제 이게 디텍션이 안 되고 큰 것만 잡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단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그 위치 좌표에 대한 로스랑 그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로스가 나눠서 볼 수 있고 요거 지금 이거는 위치 좌표에 대한 로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에 대한 로스 그래서 이거는 위치 로케이션이라고 할까요? 그 코디네이트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코디스인지를 보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예측해야 되는 것도 위치, 모듈인지 아닌지 클래스 이렇게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보면 일단 좌표에 대해서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좌표와의 차이의 그 제곱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바운드 박스의 중심 그다음에 그 바운드 박스의 크기 이렇게 크기라는 건 높이와 넓이 h와 w가 되겠고 요거 네 가지를 이제 다 각각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이제 오브젝트일 때는 이거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에 바운드 박스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오브젝트일 때는 1이고 오브젝트일 때는 1이고 오브젝트가 넌 오브젝트일 때 오브젝트가 아닐 때는 0이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인 것만 당연히 바운드 박스를 이제 차이를 제곱해서 최소화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바운딩 박스를 각각의 이제 그거죠 아까 그리드마다 이건 B라는 거는 여기서 좀 특이하게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후보를 예측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여기서 B가 2가 되는 거고 S라고 하는 건 아까 7개의 그리드를 나온다고 했으니까 총 그리드는 449개가 있겠죠. 49개를 다 보면서 그게 이제 로스가 계산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오브젝트 컨피던스 로스라는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모델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여기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오브젝트는 예를 들면 정답은 1인 거고 오브젝트인 경우에 이제 컴퓨터 스코어는 0에서 1 사이까지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오이 실제 정답과 겹치는 걸 아이오이 값을 곱해서 이걸 차이의 제곱의 합을 이제 맞추도록 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컨피던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되고 사실 얘가 이제 0이어야 되는 이거의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합니다. 오브젝트가 아닐 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제곱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인 경우에 해당하는 1, 0이 되는 거고 이 오브젝트는 여기는 반대로 오브젝트 1.0, 오브젝트 아닐 때는 1이 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IO와 그런 이 오브젝트 컴퓨터 스코어의 곱하기가 실제 이 정답이 1인 또는 0인 것을 예측하도록 만드는 로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이제 클래스가 보통 아까 얘기했던 뭐, 코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80개로 보통 자바스 학습시키고 분류식 2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80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80개의 클래스를 다 보겠죠. 그래서 클래스마다의 스코어가 나오고 정답이면 사실 그 어떤 한 가지만 그 그러니까 내가 본 오브젝트 자체는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화면 안에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도 그 내가 본 이거 뭐야라고 할 때 그건 당연히 한 오브젝트일 거니까 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그뭐 레이어가 24번째 오브젝트는 24번째 오브젝트만
이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게 밑에 1이고 이 24번째 오브젝트는 1이고 나머지는 다 값이 25, 21, 28, 다 0이 되고 80번째까지 되는 게 0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만들어서 그 값만 1이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예측을 하고 그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까지 하는 거죠. 동남아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V1부터 시작해서 V2, V3로 지나가는 이걸 보면은 이제 V1 당시에는 그냥 이제 VGG랑 그다음에 그 구글에서 나왔던 인셉션이라는 그 모듈이 그 바틀넷 구조를 얘기한 적 있었죠. 바틀넷 구조를 가진 그 모듈을 우리가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1x1 네트워크를 통해서 1x1 커널을 통해서 우리가 채널 사이즈를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컨볼루션하고 다시 채널 사이즈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파라미터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바틀넷 구조라고 했었고 이 바틀넷 구조를 조금 차용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구조를 처음에 사용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이름을 이제 다크넷이라고 지어서 기존의 당시에 이제 VGG 네트워크를 좀 최대한 최적화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레지넬 구조를 거의 이제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게 너무 성능은 좋은데 속도가 느리다.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바꿔서 좀 최적화한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 당시에 이제 446, 446 경우에는 VC나 코코엑스 416을 등 필요 없고 이제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앵커박스가 아닌 게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앵커박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5개 앵커박스를 사용해요. 앵커박스는 여기가 예전에 레티나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각각의 그 그리드마다 조금 크기가 다른 앵커박스를 그려놓고 그거에 비슷한 크기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거기서 오브젝트 찾는 방식으로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 5개 앵커박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오브젝트 그다음에 이런 오브젝트 이런 오브젝트 이런 오브젝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5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거 좀 더 커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 둘, 셋, 5개에서 이렇게 에스펙트 레이쇼랑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5개 해외 오브젝트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2에서 이것도 사실 SSE에서 했던 방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V3로 가면서 그때 레티나이스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레티나이스 사용한 것처럼 비슷하게 그 피처 맵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피처 맵마다 그러니까 그리드를 세 가지 다른 그리드를 만들어요. 13x 13 그리드 아까 여기 7x 7 그리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V2에서는 13x 13 그리드를 사용하는데 그때 여기 13x 13 말고 이전에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보면 점점점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처음에 400 여기 16이죠. 416x 416이 줄어서 208, 20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결국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2분의 1까지 줄어들면 마지막에 7번, 7바이트의 7이 되는 건데 이게 이 416부터 시작하면서 7바이 7이 아니고 13바이 13이 되거든요. 13바이 13까지 32분의 1 사이즈로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32분의 1을 또 줄이는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만든 최소의 크기의 이거보다 그 크기를 줄이기 전에 이 크기가 있잖아요. 그게 26바이 26인 거예요. 그 전에 56바이 52바이 52고 제일 줄인 거랑 그거보다 전 거, 그다음에 그거보다 전 거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어차피 계산이 됐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세 개의 피처 맵을 다 사용하고 그러면 그리드가 마지막에 아까 7 x 7이라는 거는 214인가요? 20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17이었나? 어쨌든 그거를 줄여가지고 32 곱하기 7을 넣으면 214죠. 224죠. 224에서 7 x 7로 줄이면 32분의 1로 줄인 건데 이렇게 줄인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7 x 7 이렇게 그리드가 결국은 피처맵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이 피처맵 하나에 피처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처 값이 이게 512개의 피처가 있다면 512개의 피처를 이제 댄스를 연결해가지고 댄스에서 해가지고 나온 게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스, 하이트, x, y 클래스 이런 식으로 클래스 1부터 해가지고 클래스 값을 예측을 하는 식으로 예측을 하도록 요 스코어 값을 또는 이 로직 값을 뽑아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여기 7바이 7의 각각의 위치마다 그리드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13x 13의 그리드를 26x 26, 52x 52의 그리드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각각의 이 휘처 맵당 세 개의 서로 다른 앵커 박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해가지고 세 개의 이제 앵커 박스를 사용하는데 크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얘는 크기도 다른 거 세 개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앵커 박스 세 개는 에스펙트 레이쇼가 다른 거,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있고 서 있는 것도 있고 가로를 정사각형인 것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예측할 수 있게 총 9개의 이제 앵커 박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앵커 박스의 그 크기를 결정할 때는 케이밍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실제 물체들이 얼마나 누워 있고 커져 있는지를 좀 비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한 어, 통계적인 값을 이용해서 앵커 박스 크기를 결정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레티나에서 사용했던 그런 그 점점을 사용해서 여기서 무슨 SBS도 있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이제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파스칼 BOC의 이 디텍션을 욜로 V2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트웨이터 세크는 빠를수록 좋은 건데 거의 트웨이터 세크에 가까울수록 나오게 되고, 이거는 좀 이제 이게 아마 욜로 프레임 모델이 그러고 여기 욜로 아마 라지 모델인데 미디엄 스몰 조금 크게 다른 걸 모았을 텐데 SSD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성능은 뭐 조금 더 좋게 나오는, 이거는 이제 파스칼 분리식에서도 다 좋게 나오는데 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스코프 기준으로 했을 때는 SSD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스칼 분리식은 이게 아이오이의 0.5, 그러니까 50%만 겹치면 다 정답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MS 코코는 이제 0.5볼트에서 0.95까지의 그러니까 50% 아이오를 시작해서 95%의 아이오를 겹치는 걸 각각 따로 그 우리가 NAP를 계산해서 그걸 평균 NAP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50% 겹치는 걸 정답으로 따질 때 그 우리가 스레스홀드를 바꿔가지고, 스레스홀드라는 거는 컴피턴스 스코어를 바꿔가면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컴피턴스 스코어를 높이면 되게 많은 객체들이 들어오고 낮추면은 이제 오히려 놓치는 게 많아지고 된다 했잖아요. 그거를 컴피턴스 스코어별로 다 바꿨을 때 우리가 이, 이 값을 50%부터 이거 사실 이게 스레스홀드 이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이게 리콜 값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바이오가 되기 때문에 리콜값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50%부터 25% 리콜값까지, 95% 리콜까지 다 이제 그 프리시전을 평균 내가지고 만든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리포트하는 게 MS코프의 기준인데, 이게 조금 하시하기 때문에 그 50%의 그 IOU랑 그다음에 75% IOU를 계산했을 때 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75%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확도가 낮아진 걸 볼 수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MS 코코에 대해서는 욜로가 SSD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꼭 이게 욜로가 SSD 시간적으로 보면 뒤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SSD 다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꼭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속도를 높이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뭔가 구현해서 하기 좋게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개발이 됐고요. 속도만 보면은 여기 페이지에 없는데 어쨌든 속도는 좀 더 빠르게 느낌이 있는 것처럼 되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몰, 미디엄, 라지 같은 걸 봤을 때 여기 스몰을 보면은 스몰은 조금 더 맞추기가 어려운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 정확히가 5% 나와주면 9%. 근데 이제 여기 더 떨어져 5.3, 9%대 5% 떨어질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큰 건 확실히 40%게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큰 거보다 작은 거에 성능 다 훨씬 더 심하다. 9에서 5로 떨어지는 게 훨씬 심하죠. 40에서 35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지던시 나오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클래스파이어라는 걸 사용해서 처음에 우리가 모든 건 백본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백본이라는 게 우리 레지넷이든 VGG든 그 이미지넷을 처음에 먼저 기본으로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
VG든 아니면 뭐 구글 내시든 아니면 그 뭐죠? 레지 내시든 뭐 아니면 뭐 엑스 내시든 무슨 뭐 나중에 모바일 내시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미지넷을 학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잘라놔서 뒤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다르게 달아서 리스타트 XY를 예측하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200 이미지넷에서 224 이미지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걸 학습시킨 백본은 448로 먼저 이미지를 좀 우리가 업스케일 해가지고 우리 그 바이리니어 업샘플링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이미지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거기서 학습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마지막에 나온 게 7 7 아니고 14 14로 나오고 그걸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변형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아무래도 좀 작은 물체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 이미지를 확대해서 본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파인 튜닝한 방식을 써서 좀 성능을 높였고 아까 얘기했지만 7x7이 아니고 13x13 피처 기반에서 5개 앵커 박스를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의 위치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이렉트 로케이션 프로젝션이라는 걸 저희가 이거 뒤에 설명할 텐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다크넷 19라는 어떤 모델을 좀 튜닝해서 사용하는 그다음에 여기 풀리 컨버전 레이어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하면 결국 이게 마지막에 어쨌든 클래스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피케이션 리그레션 하려면 무조건 그 마지막에 댄스랑 그 플립포인트 옆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요게 고정된 게 고정된 숫자로 가야 되니까. 컨볼루션에서 CNN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무조건 그 GAP 레이어, 글로벌 에버리지 레이어 사용해야지만 이미지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이걸 받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사용하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앵커박스를 5개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용했고 이거는 그니까 이런 큰 오브젝트 작은 오브젝트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사이즈를 정했고 그다음에 뭐 이 V2 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V하고 로스는 다 똑같은 걸 쓴 것 같아요. 로스에 대한 그림은 따로 안 했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뽑아주는 아웃 피처 맵을 한번 보면은 마지막에 13 바이 13 그리드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 13 바이 13 그리드에서 하나의 피처 맵은 이렇게 총 25개 피처를 이제 어, 5개 연결해서 125개를 가지게 되는데 25개 피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일단 4개의 바운드 박스 관련된 정보, 위스, 하이트, X, Y 정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까지만 하면 원 스테이지 딕터가 아니고 투 스테이지 딕터인데 이제 이걸 위에까지 이어가지고 원 스테이지 딕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스코어를 같이 뽑았는데 어, 이게 VOC 같은 경우에 20개, 제가 20개 클래스가 있었죠. VOC, 파스칼 VOC 같은 거 20개 클래스를 뽑고 여기 한 개, 4개 합쳐서 25개 이제 이 특징들을 뽑는데 아까 바운드 박스가 5개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곱하기 5개 해서 총 125개의 피처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 각각 어떤 의미다라고 우리가 할당하면 되니까 그 할당된 거를 이제 흡수를 시켜서 여기는 XY 리사이트 클래스코어 XY 리사이트 클래스코어가 되도록 우리가 뒤에 정답을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학습을 시켜서 만든 구조로 피처가 125개가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단에서 이게 뭐 510이 1024개 들어오고 125개 예측하도록 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RCM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박스 리그레션 할 때 우리가 이 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앵커의 중앙 값으로부터 얘가 센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래 기존에 있는 그 앵커의 박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래 있는 박스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해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룰로 V2에서도 이제 그걸 따라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 중심에 요 센터 포인트라고 얘기하자면 사실 이가 왼쪽 위에 점이고 여기서부터 요 다음 것까지가 이게 얘가 1,1이면 이제 여기 0,1이니까 1,1 여기는 뭐죠? 여기 1,2죠. 여기까지 이제 움직이는 요 구간 사이에 무조건 이 점이 있다. 얘 밖으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를 그냥 예측하면은 얘는 0부터 1 사이가 아니고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뭐
만약에 밸류를 씌운다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시그모이드를 씌워가지고 무조건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을 예측하게 하면은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예측을 해서 이 바운드 박스 안에 어디에 있는지 이 바운드 박스가 아니죠. 앵커 박스 안에 이 중앙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식으로 이 바운드 박스의 중심을 예측하고 바운드 박스의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익스포넨셜 씌운 이 예측값 이게 지금 TL한 스코어거든요. X의 스코어, Y의 스코어, 그다음에 HW의 대한 스코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 원래 있는 바운드 박스의 크기 곱하기 비율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곱하면 무조건 바운드 박스 안에 이 중앙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벗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다이렉트 로케이션 프리딕션을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 레진에서 이 뒤에서는 이 V2는 레진에서 나오는데 V3부터 레진의 백본을 사용하거든요. 레진이 나오는 그 시기니까. 이제 여기서는 레진넷과 비슷하게 이제 레진넷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스키 커넥션처럼 26 x 26의 사이즈를 13 x 13으로 줄이고 나서 여기에 이걸 중간에 넣어줘서 패스슈라고 하는 그 노즐을 넣어서 이제 넣으면 좀 더 성능이 향상된다 이런 게 사실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케일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사이즈를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를 넣어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딱 보면은 매 해마다 사실 이제 어, 320부터 680까지 크기를 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크기를 바꾼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면 내가 크기에 인디펜던트한 모델이지만 아까 얘기했지. 완전 풀리 컨볼루션 모델이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성능이 높아진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당시 이제 처음 가져가고 했었고 그런 파일레즈에서 클래스파일 넣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별로 처음에 V1보다 성능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아까 인터박스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고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긴 했는데 컨버리션이 풀리하면서 약간 문제가 생겼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사이즈를 아무데나 아무 크기나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결국 뒤에서 멀티스케일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다크넷이라는 메테로 네트워크 사용해서 성능이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디멘전 프라이어 로케이션 프레디션이라는 게 박스 안에만 들어오게 하는 요 방식을 처음에 안 썼는데 쓰면서부터 69에서 74로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아까는 얘기했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수로 하는 거 아니면 조금 성능이 올라가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멀티스케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학습을 시키니까 그래도 1%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죠. 마지막에 하이리즈 리섹트라는 거는 좀 크기를 바꿔가지고 완전 키워서 디텍션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느려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원래 롤로 V1에서 3%였던 NAP가 78%까지 쭉 올라가는 건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들어가는 것도 있고 V3에서는 이런 식으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이게 무슨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그런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면서 이 레티나에서 장점을 수용하는데요. 일단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다양한 스케일을 가진 인커박스를 사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 멀티레이블 예측이라면서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소프트맥스라는 각각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의 정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정답이 있지 않지 클래스가 1번이고 클래스가 2번이고 얘가 클래스를 각각 이제 시그모이드 0에서 1 값을 다 주게 되면은 이게 뭐 1이 나오는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그모이드 기반으로 하면은 좀 더 좋다라고 얘기해 사실 이게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들인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사실 예전에 렉슨에서 했듯이 백본이 일단 있어요. 백본은 크기를 줄이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은 32분의 1 사이즈가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든 사이즈를 이 전에 있는 거랑 크기를 이제 이 전에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또 이거랑 그 전에 있는 거와의 크기를 합쳐서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또 전에 있는 거랑 합쳐서 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에 있는 그 사이즈를 업샘플링하면서 합치면서 나오는 피처들을 마지막에 헤드라인을 붙여서 이 위치랑 XYZ, XY 클래스들을 이제 식으로 만들어진 헤드를 붙여서 그 이제 사이즈로 얘는 32분의 1 사이즈고 얘는 원래 사이즈인데 이거만 다 이제 각각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도를 만든 게 피처 피라미드부터 그리고 좀 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보는데 일단 이제 쭉 하면서 이제 백본에서 크기를 줄여 나가는데 이 최대한 작게 줄여진 크기를 이제 여기서는 어, 이 작은 크기대별로 그냥 하는 거죠. 이거별로 하고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뭐더 해칠 게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서는 좀 더 시멘틱한 정보가 풍부한 그러니까 피처가 훨씬 더 고급의 어떤 추상적으로 잘 뽑힌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큰 이미지는 아직 그런 게 뽑히기 전이니까 그걸 이 시멘틱한 정보를 여기다 인젝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크기를 일단 업샘플에서 늘린 다음에 이전 거를 이렇게 해서 컨버전 몇 번을 합쳐주고 다시 컨버전 몇 번 하면은 이제 얘가 아주 좋은 크기는 크지만 여전히 그 안보는 되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멘틱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레이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디텍션을 하는 그다음에 이걸 또 한 번 이렇게 늘려주고 컨버전 몇 번 하고 나서 또 늘려준 다음에 그 전 크기랑 합쳐서 그다음 컨버전도 몇 번 하게 되면은 이걸로 또 이제 디텍션하는 그 이거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세 개만 보통 이제 쓰여서 너무 크게 하면 저기에 너무 시멘틱한 정보가 너무 없기도 하고 공간적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연산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번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13바이 13일 거고 여기서 26바이 26 56바이 52바이 52까지 하면 이제 그리드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엄청 이제 더 많잖아요. 이쪽에 보면 그리드가 훨씬 많죠. 얘보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크게 제가 줄여 나간 걸 기준으로 해서 13바이 13이니까 하나의 그리드가 포함하는 면적이 엄청 큰 거고 다른 걸 디텍션 잘 못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각각에 있는 이 피처는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x, y, z, x, y, 미스 하이트, 그다음에 오브젝트 미스, 그다음에 클럽 스코어는 25개가 있겠죠. 그게 아까 그 앵커 박스의 수 아까 앵커 박스 3개 쓴다고 했잖아요. 그 3개 곱하기 25 해가지고 75개의 피처를 뽑고 여기서 이 각각에 있는 이거 하나가 각각 이렇게 피처가 이렇게 쭉 있는 거거든요. 이 피처로부터 75개의 피처를 뽑고 75개는 25개의 25개, 25개, 3개 다른 앵커 박스고 그 앵커 박스마다 박스의 크기,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지, 클래스 인지를 뽑는 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56과 56도 같은 피처 수가 나올 텐데 이거 좀 더 적은 피처가 나오는데 좀 더 적은 피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 이제 75개의 피처로 뽑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앵커 박스는 좀 더 짧은 물체를 뽑겠죠. 이렇게 작은 크기의 박스가 있고 좀 큰 크기, 더 큰 크기의 물체를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멀티 스케일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계속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크게 이미지 입력 크기를 바꿔가면서 심지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그멘테이션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제 이펙터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모자이크라는 거는 이미지를 여러 개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잘린 바운딩 박스를 막 다 잘라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그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하면서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약간 트릭을 또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V3 성능을 비교해 만들듯이 속도가 더 빠르고 성능은 이제 어느 정도 다음에서 나오는 이제 이번엔 코코 데이터 기준이고 코코 데이터는 그냥 MI를 50% 기준으로 나오는데 OS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보냐가 이제 좀 다른데 어느 정도 잘 되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쳐버리면은 잘 나오는데 엄청 엄밀하게 좀 스트릭트하게 보면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조금만 이제 아이오이가 잘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욜로를 사용하고 엄청 정밀한 아이오이가 나오는 좀 정밀한 위치가 나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레티나잇이나 그거 이후에 나왔던 애들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사용됐던 모델의 학습은 이제 파스칼 부르시, 그다음에 MS 코코, 마이크로소프트 모델, 구글 오픈 이미지 등이 있고, 이제 데이터셋이 파스칼 부르시 같은 경우는 XML이라는 태그 형식으로 된 포맷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MS 코코 같은 건 사실 태그 형식으로 되는 건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발전한 제이슨이라는 포맷이 있거든요. 제이슨 또는 뭐 나중에 야멀이라는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포맷의 어떤 형식으로 이제 라벨이 또는 어노테이션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파스칼 부시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제 생각에 이제 제 기억에 일단 이 전부터 2008, 2010, 2012 이렇게 있었는데 2012가 최종 버전이고 세그멘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까지 있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바운드 박스에 여기 보시면 리스 하이트 XY 정보를 하고 거기에 클래스가 뭔지 클래스가 어디죠?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한 게 결국 시각한 이 박스가 어디 있는지랑 오브젝트가 어디인지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저장할 때 VOC 같은 경우는 어노테이션 폴더가 있고 이미지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는 뭐라고 할 수 있고 어노테이션 폴더랑 이미지 폴더에서 각각 이름이 같은 만약에 내가 000 보통 이제 여기 숫자를 붙이는데 000.jpg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에 맞는 000.xm이라는 파일이 있어서 이 xm 파일이 이 이미지랑 매칭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저장이 돼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VOC 기준으로 어노테이션을 만들까? 아니면 코코 기준으로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 만들까?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실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미지 셋은 이 안에 뭐 CSV 파일이 돼 있으면 000.jpg랑 여기에 000.xml 이런 식으로 어떤 오브젝트 어떤 매핑을 할 건지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얘가 트레이닝이고 어떤 파일들은 이제 얘는 테스트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 밸리데이션 등등에 해당하는 파일들에 대한 어떤 그 나누는 정도 같은 거를 관리하는 폴더가 있고 세그멘테이션 테스트도 사실 여기서 많이 사용했던 테스트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랑 세그멘테이션 클러스터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폴더도 있다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2007, 이렇게 2007년에 만들었던 로 파일이 이 JPG 파일과 같이 저장이 되는 상태.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그 파일이 여기 있죠. 이렇게 태그라는 형식으로 태그라는 건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파일인데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시작, 오브젝트 끝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적어 나가는 거를 우리가 이 구조를 우리가 태그 문법이라고 태그 문법으로 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정보, 그다음에 위치 정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여러 개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원래 사이즈가 몇인지 500바이 280이라는 사이즈의 데이터나 파일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데이터를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MS 포커 같은 경우는 이제 80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통합치면은 1.5billion, 1,500만 개 정도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되는데 이제 관리해주는 얘네들이 또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셋은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고 80개의 카테고리는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사실 80개 카테고리가 해봐야 많진 않잖아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훨씬 더 많이 되는 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그룹하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데이트는 이렇게 테스트 트레이닝을 위해서 해가지고 꽤 크게 13기가, 6기가, 12기가에서 이걸 다 다운로드 삭제시키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보통 이제 이걸 테스트 받아가지고 이걸 할수 있겠죠. 그래서 MS 코코 데이터셋은 아까랑 좀 다르게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폴더가 따로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이미지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JSON 파일이 이걸 다 한꺼번에 하나의 JSON 파일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파일별로 엑셀 파일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하나의 JSON 파일이 전체 정보랑 이미지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의 파일명 크기들을 이제 쭉 JSON 포맷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JSON 포맷의 또 다른 이제 이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어노테이션 트리 밑에 어노테이션 밑에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고 오브젝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 세그멘테이션 뭐 영역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세그멘테이션 정보가 이렇게 이미지로 있었다면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폴리곤으로 제작이 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할 거라서 바운딩 박스에 대한 어떤 객체와 그 객체별로 바운딩 박스가 어노테이션이라는 그 트리 구조 밑에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연기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만약에 플러스 0이면 플러스 0이라는 이 정보가 이 카테고리 밑에 플러스 0을 보면 사람이죠. 이제 몇 번째 플러스 사람이 사람들이 바뀐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베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괄호랑 양괄호 같은 거를 그 페어스미스로 이렇게 브라켓을 사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조정했는데 이미지라는 거 밑에 거 이미지의 파일이든 타이틀 리스트 그런 아이디가 있고 어노테이션 밑에 세그멘테이션 폴리곤이 적게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드 파라미터를 그 점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디, 바운드 박스 일체의 바운드 박스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이런 이게 원가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엄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큰 제이슨 파일로 저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코코 데이터셋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한 이미지에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오브젝트도 있고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카테고리 수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이런 식으로 작은 클래스가 많은 경우도 많이 있고 카테고리 수도 되게 수가 15개까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스턴스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RCNN하고 테스트 RCN 한 다음에 마지막에 레티나를 설명할 때 포컬로스 이야기할 때그 포컬로스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뭐냐면은 이 레티나 센서의 원스테이지 디텍터가 포컬로스랑 피처 피라미드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피처 피라미드를 사용하는 거 말고 이 포컬리스라는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크로스헌트 보스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잘 맞춘 거는 예측한 값이 클래스가 이제 강아지니까 강아지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만 가지고 와서 로그를 씌워서 그걸 이제 다 더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 클래스의 경우는 얘가 1에 가까울 거니까 로그 1은 우리가 0이니까 이 로그 값이 정답일수록 엄청 작은 게 동안이겠죠. 정답일수록 작은 게 이렇게 그건 좋은데 내가 너무 작으면 안 좋은 게 이렇게 돼야지. 로그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를 마이너스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거를 우리가 정답인 것들을 맞춘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답이 나올 거고 정답이 아닌 것도 이렇게 해서 로스를 크게 하는 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크로스 엔터비 로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틀린 거는 이제 로스를 크게 주고 작은 거 맞춘 거는 이제 확 줄이는 방식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특히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에 보면 이 그림들이 이렇게 짜증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은 다 비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보거나 할 때 결국 클래스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트가 아닌 거에 대해서 되게 바이어스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확실히 오브젝트가 아니야. 얘는 확실히 오브젝트가 아니야. 이것만 되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드 인지 이그젠플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들을 되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우리가 쉬운 문제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 안 풀면은 시험 점수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고 우리가 좀 어려운 걸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쉬운 거가 되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쉬운 거만 많이 푸니까 일단 쉬운 거 쪽으로 약간 치우쳐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지 이그젠플보다는 하드 트리 이그젠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풀기 위해서 그래서 클래스인 경우에 좀 로스를 더 많이 주고 아닌 경우에 로스를 좀 더 적게 주고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좀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스트리트 섹터에서는 이미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골라내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맞춘 거잖아요. 이쪽 부분이 맞춘 건데 맞춘 거는 로스가 작은 건 오케이. 근데 이게 충분히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로스가 0.1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엄청 많아요. 이지 이그젠플이 지금 10,000개고 그게 0.1로 로스를 주면은 이게 몇이에요? 1000이죠. 이 로스가 1000이고 50개 어려운 이그젠플은 이 로스가 여기에 2라고 하면은 좀 잘하려고 해봤는데 아직도 좀 못하는 이 로스 2가 너 너무 못했으니까 로스 더 잘해야 돼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 로스가 내가 너무 이제 참 크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걸 50개 곱하면 100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1000개 쉬운 거에 대한 이게 숫자가 로스니까 로스가 클수록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하는 거지. 이거보다는. 근데 이게 원래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쉬운 거 10,000개만 10만 개만 추는 거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높이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클래스의 경우에 어떤 오브젝트인 경우에 로스를 크게 만들어주는 걸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포컬 로스는 그냥 이거를 작게 만들지 않았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기존에는 이제 어떤 학습에 기반해서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정답인 걸 많이 샘플링하거나 로스를 키워주는 걸 했다면 여기서는 크로스 엔터드 로스를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잘 맞추는 거를 어느 정도 잘 맞춘 것들은 그냥 아예 더 잘 맞췄다고 그러니까 로스를 더 줄이자는 아까 0.1이었던 거를 0.001로 바꾸면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맞춘 건 더 이상 얘는 아예 무시하겠죠. 이걸 컷오프해서 다 날려버려도 되는데 이제 그걸 좀 더 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이런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 커브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거의 로스가 훨씬 작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학습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대부분 다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고 여기에 걸려있던 그런 클래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더 이쪽으로 밀어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포커로스. 그래서 포커로스를 사용하면 좀 더 학습이 더 잘 되는 걸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감반값을 바꾸면 더 어려운 것들에 집중하고 쉬운 것들은 아예 다 무시하게 이쪽에 다 이 밑으로 거의 0에 붙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학습하지 말라는 신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 기억나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그 SVM 모습이 쓴다. SVM 모습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더 이상 너는 안 해도 된다고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으면은 더 이상 학습이 안 되게 만들어주고 산다롭게 만들어주고 이제 더 학습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피처 피라미드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platform에서 피처를 뽑은 것들을 다시 이제 늘려나가면서 좀 더 향상 있는 피처를 뽑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에서 우리가 그런 키쿼리 도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텐션, 셀프 어텐션에서 피처를 뽑는 게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좀더 이렇게 향상된 어떤 피처를 뽑아 나가는 방식으로 좀 세멘틱한 정보를 잘 인젝션 해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V3 이후로는 그 V4도 있고 그 V5도 있는데 V4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efficient DET라는 걸 사용하면서 이게 나왔던 걸 또 이제 보고 거기에 장점들을 적용했던 걸 V4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이제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실습하겠지만 다른 뭐 버전 11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V8까지가 어느 정도 다 리스테블리시가 돼 있고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여러 가지 그룹 서로 다른 이제 이 이후로까지는 이제 계속 서로 다른 그룹에서 롤러 V, V, V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데 그한 2023년 이후로 이제 그래서 다시 그 뒤로도 모델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롤러 월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지금 했던 거랑 다르게 나중에 저희도 간단하게 실습을 할 건데 오픈 보케블러리 디텍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약 80개 아니면 사실 욜로 V2에서 9,000개의 클래스를 학습시키거든요.
이게 9천 개 클래스 학습시키는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로 9천 개 클래스도 사실 모든 클래스를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없죠.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루는 오브젝트는 9천 개보다 많을 텐데 그 많은 클래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까만 색깔 고양이, 하얀 색깔 고양이 다르게 얘기한다면 정말 많은 클래스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디텍션하기 위해서 오픈홀 디텍션, 오픈 보케이블 오픈 월드 디텍션이라는 거는 이제 보케이블 클래스 자체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어떤 다양한 형식으로 이게 뭐 하얀 자동차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 그래서 이거를 자연어로 잘 맞추게 하는 일종의 이제 최근에 나오는 VLM 비주얼 랭귀지 모델처럼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오픈월드 디텍터를 장면에 나왔고 그 백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부터 어, 처음에 이걸 따로 만들었던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다크네코 뭐 CSPD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백본도 일부 중국에서 사용자가 나온 것도 있어서 이런 걸좀 합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백본 이름을 좀 바꾸면서 최대한 튜닝해서 빠르게 만들려고 하는 걸 좀 집중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때까지는 다크넷이나 프레임으로 썼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크넷 더 이상 안 쓰고 이제 쓴 것도 있긴 한데 주로 콘토치르기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그 일저자였던 그 조셉 레이튼 이후로 굳이 다크넷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파이썬 사용이 있겠지. 그리고 특징을 보면 V4부터는 뭐 쿼타이제이션도 사용하고 PAL 뭐 레프레젠테이티브 GM 이런 거 사용하는데 여기서 오토 앵커 이 모자이크도 사실 여기서 이전에 좀 쓰긴 하거든요. 모자이크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실시간으로 그 그림을 서로 막 잘 잘라가지고 합치면서 그걸로 디텍션하는 뭐 그런 이게 사실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그 믹스업이라는 그런 아그멘테이션도 하고 이피션트 내지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조합하면서 버전을 이제 데이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설명을 지금 이 레티나 같은 경우도 앵커 프레임 아니고 앵커를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2023년, 2022년, 사실 2020, 사실 2010, 네, 2020년부터 사실 앵커 프레임 모델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앵커 박스를 하지 않고 만드는 거죠. 뭐 F 코스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거 영향을 받아서 요로 그 파일은 앵커 프레임 모델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은 같지만 정말 간단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울트라리틱스를 사용을 하고 울트라리틱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그러니까 그룹이고 이 그룹에서 이렇게 좀 상용화 비슷하게 계속 욜로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오고 있어요.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유저자가 하는 건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욜로 버전 V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위까지 있거든요. 10위까지 해가지고 지금 11이 아마 스테이블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버전들을 이제 사용하기 쉽게 API를 제공했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를 조금 이렇게 하이레벨로 분싸가지고 뭐 트레이닝하기 쉽게 만들어진 어떻게 프레임워크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거 제공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서 그다음에 실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을 하면서 이걸 좀 커피하셔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콜랩, 콜랩을 일단 킬게요. 사실 오늘 좀더
디테일한 디테일한 그 실습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싶었었는데 음, 오늘 하고 다음에 또 그 실습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뭔가 하고 싶은 주제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음, 우리가 음, 물론 이렇게 널리 퍼져 있긴 하지만 많은 네, 뭐지? 이렇게, 이렇게 작다고 하는 게 있고 어, 가족 같다고 할 건 없고 무슨 다른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좀 이렇게 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일단 사람 수니까 좀 그런 인터랙션을 하는 수업 도중에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좋겠고 어, 일단 프로젝트 하면서 좀 그런 거를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해볼 건데 일단 그냥 구글에서 울트라리티스라고 치시면 어, 이거 말고도 좀 크게 어, 뭐 잘 되어 있진 않지만 텐서플로의 이제 디텍션 좀 그 프레임워크 있고 그다음에 MN 디텍트라고 하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MN 디텍트라고 하는 약간 중국에서 주도하는 이런 좀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텐서플로에서도 디텍션 모델 좀 어느 정도 API로 좀 구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는데 어,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빠르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다는 게 약간 장단점이 양날의 칼이 있는데 바로 쓸 수 있으면 좀 우리가 나중에 좀 많이 수정하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게 좀 없어지고 특히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울트라리틱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좀 있어서 그리고 문서 한글로 된 영어가 좀 만약에 여러분도 영어로 보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어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가 좀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 이게 글로 봤을 때 아마 영어 좀 이상하게 해석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한글보다 영어가 좀 더 나을 거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문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퀵스타트에서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다 한글로 바뀌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예 API로 트레이닝 할 수 있게 마치 우리가 어, 텐서플로어에서 뭐 그 모델을 그냥 하이 레벨 API로 만든 다음에 핏하고서 그 데이터 넣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케러스를 사용하면은 따로 우리가 막 코딩을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트레이닝 글리전 프로젝트 시각화하는 것까지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 대신 단점은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뭐 중간에 바꾸거나 우리 맛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시각화한 형태를 바꾸고 싶으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디텍션하고 다니 OBB라고 하는 거는 자꾸 한글로 볼게요.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소리가 클 것 같아서 좀 줄이네. 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바운딩 박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의 수평화잖아요. 수직하고 수평화인데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가능한 박스를 예측하는 OBB,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를 하는 모델도 있어서 이것도 모델에 들어가 보시면 V3부터 V1, V2 아예 여기 없구나. V3가 사실 뭐 욜로에 약간 이제 정점을 찍은 거니까 V3부터 해서 쭉 다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저도 사실 여기서 보면은 쉽게 사용하면 되게 좋다고 느낀 게뭐 세그멘테이션 인싱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있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그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클립이라고 해서 그
그 그림을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세그멘테이션 하고 나서 그걸 언어적인 표현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아키텍처를 자동화돼서 최적화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욜로 월드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분들이 구현한 욜로 월드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이거를 사용하면은 아웃풋이 언어로 나오는 언어 사실 여기서는 아웃풋이 언어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제 오픈 월드 디텍션은 지금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아웃풋이 언어가 아니고 입력이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기 넣잖아요. 입력을 텍스트 입력이 뒤에 있는 사람과 사진을 넣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디텍션 되는 거 그런 식으로 그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라벨을 학습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그런 모델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욜로 V8을 기준으로 아마 지금 해볼 건데 어, 성능을 이제 계속 다 확인하면서 버전별로 있는 특징들을 이분들이 다른 분들 것도 되게 많은데 사실 울트라리티스라는 그룹에서 이 논문 중에 한 3개 정도는 이분들이 낸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버전에 있는 것도 다 구현을 해놔서 이제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른 RCNN 뭐 레티나까지 다 구현한 게 아까 얘기했던 텐서플로우나 MMD텍트라고 하는 그룹에서 좀 이렇게 모듈화하고 모델들을 다 모아놓자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동물원 같은 모델주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이런 그런 어떤 이니셔티브 같이 그런 모험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주로 욜로를 이제 했기 때문에 욜로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는 그냥 PIP 인스톨하고 울트라이틱스라고 이제 콜앱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게 그냥 버전별로 내가 V8을 쓰고 싶으면 V8에 이제 보통 모델을 저장할 때는 .pt라는 이 파이썬에서 저장하는 이 모델 저장하는 이 파일 형식이 있어서 요거를 그냥 지시를 해주면 얘가 알아서 이걸 그냥 불러와요. 근데 여기서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잠깐 돌려보면은 지금 제가 롤러 V8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노라고 해서 아까 타이니보다 더 작은 모델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롤러 V8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모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롤러 V8 모델에 나노,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걸 제가 선택하면은 그냥 조금 느리지만 좀 성능 좋은 거 가지고 싶으면 엑스, 조금 빠른 거, 엄청 빠른 거, 나노 이렇게 불러오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학습도 바로 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 준비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심지어 포즈 디텍션 우리 전에 얘기했죠.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을 좀만 바꿔도 바로 포즈 디텍션 할 수 있고 자세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세그멘테이션도 바로 인스턴 세그멘테이션 바로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즈도 만들어 놨고 아까 오리엔티드 바디버스의 모델도 만들어 놨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모델을 바로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전을 바꾸고 싶으면 이걸로 V8이 아니고 이제 V 빼고 해서 11로 이제 바꿔서 여기서는 지금 얘가 나름대로 스테이블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이걸로 11N은 지금 11 버전에 있는 모델을 불러올 수 있다. 디텍션 관련해서 디텍션 라이브 아까 얘기했던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부터 키포인트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OBB 오리엔티드 디텍션 하는 것들도 바로 모델을 바꾸면 바로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러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어, 바로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폴더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이 다운 받아져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없으면 다운을 받고 있으면 그냥 바로 사용을 하는데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거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그 코코 릴레이션 데이터셋을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모델을 이 밸리션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데이터셋 자체가 지금 현재 욜로의 데이터 세션은 현재 워킹 폴더의 데이터 세션은 폴더 안에 저장이 있는데 이 폴더 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 코코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그냥 얘가 기본적으로 이, 어, 이 코코 파일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알아서 다 가져와서 밸리션을 딱 돌려서 정확도까지 바로 하면서 이 밸리션 데이터 셋에 대한 MAP 이렇게 88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는 88% MAP
그러니까 MAP 50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죠? 그 IOE 50에 해당하는 그 각각 리콜을 50부터 95까지 하는 게 아니고 리콜 이제 그 IOE 50에 해당하는 그 MAP 그러니까 리콜에 쭉 옮기면서 해당했던 거를 평균 AP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88%의 AP가 MAP가 나오는 이제 그것도 잘 나오는 건데 사람은 뭐 51%, 강아지는 엄청 잘 찾는 99%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별로 샘플링 한 거에 대한 정확도를 볼 수 있고 속도도 지금 17.5ms는 1초에 대충 50번 정도 볼 수 있겠죠. 엄청 빠른 거고.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자동으로 T4 GPU를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예전 모델을 주로 보면은 V1, V2 이렇게 V 버전이 낮은 모델들은 보통 GPU에서 엄청 빠른데 구조 자체가 CPU에서 좀 느린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보다, 물론 모델들이. 근데 이제 최근 모델들은 좀 그걸 개선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다 API 제공해가지고 율로 아까 아날리틱스에서 텐서보드랑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텐서보드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웨이팅 바이어스라고 완딥이라고 하는 W and B라고 하는 그런 또 API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시각하는 방식도 있고 텐서플로 시각하는 보통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학습을 시키면서 로스나 중간중간에 이미지나 웨이트 값의 변화 같은 거를 시각화해서 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은 텐서보드 디폴트로 켜놓고 뒤에 이제 한번 학습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 V8 나노 모델을 F93에서 학습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고 모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앞에 한번 띄워놓은 걸 이제 한번 이렇게 새로 치는 한번 있고 그거 하나 끝나면 한번 끝났죠. 이런 식으로 이 현재 상태에서 왜냐면 지금 여기 텐서보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워딩 디텍트 밑에 여기 다 저장이 되거든요. 이 웨이트랑 현재 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텐서보드 모델이 있는지 텐서보드 그 관련된 모듈이 있는데 거기 아마도 여기 같은 가지고 이게는 그렇게 안 보이는 어쨌든 이걸 학생가 끝나면 이렇게 제 리프레시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러닝 레이트에 나오는 거죠. 러닝 레이트 보면은 러닝 레이트 보면은 필수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고 다른 것들 찍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구도 같은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저장이 돼가지고 여기 폴더에서 완전 하이레벨 AP로 만들어서 이런 게 다 나오고 백번 코드 나오고 이것도 컴퓨터 매트릭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예제 프레딕션 값도 다이 컴퓨터에서 조정되는 거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거 내비게이션 이게 정답 이 템플 데이터 하나가 있어요 지금 네 개가 나오고 이게 정답이고요. 이게 좀 이렇게 확대되고 이게 정답 이런 식으로 신발을 남게 되면 강아지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이걸 예측을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하면은 슈트케이스를 잘못 이걸 펄스 파스티브죠.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이제 예측이 됐고 이 사람이랑 말도 이렇게 예측이 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프리프렌드 모델을 그 활보로 알고리즘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사실 원래는 예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런 모델들이 나중에 서비스를 하실 때뭐 AWS를 운영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모델을 좀 빠르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어,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에 유명한 게 유닉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텐서 IoT, 텐서 라이트, 또 텐서 JS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익스포트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야구 파일을 저장되는 형태로 이 모델을 불러와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도 돌려볼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 만들고 내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좀 더 많이 해볼게요. 그다음 이제 앞에 학습시키는 거를 이 버스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건 아까 지금 이렇게 여기에 느낌표하고 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시면은 이 울트라리틱스를 PIP로 인스톨하면은 그 다음부터 아예 그냥 프로그램처럼 이 지금 컴퓨터에서의 그 우리 터미널 창에서 실행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코드를 파이썬에서 실행한 게 아니고 그냥 실행 파일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코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울트라리틱스를 불러와서 욜로의 이 버전을 모델에 받아서 모델에서 코드를 이렇게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릴레이션하고 인퍼런스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 이것도 또한 굉장히 하이 레벨로 이렇게 웹퍼가 돼 있어, 웹필이 돼 있어가지고 이 안에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치 다 뜯어가지고 학습하듯이 하는 거를 보는 건 조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델을 돌리면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그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보고 싶으면 여기 보면 원이라는 거 있는데 이때 제가 방금 보여준 것들은 이게 지금 이거 있는데 이게 여기 원 3이라는 그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이거 여기를 좀 가운데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거 같아요. 3으로 이 다음에 3을 얹고 앞에서 실행했을 때 그때 결과를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델과 프리딕션, 프리딕트 리턴 이런 시간인데 여기 여기서 바로 저장하지 못해요. 여기 나오는 요 이미지를 우리가 시각화해서 보려면 이제 음, 버스라는 이 데이터를 지금 돌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이미지가 요걸 한번 긁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버스 이미지가 있고 음. 버스 이미지 이거 은근히 버스 이게 버스 이미지가 있고 이 버스 이미지를 입력을 넣고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실제 업로드도 할 수 있겠죠. 버스 내가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버스가 이미 다운이 받아져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버스 마이라는 이 파일을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가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 이게 또 어떤 클래스로 만들어진 리절트라서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플랫이라는 게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플랫은 없나? 이 밑에 사용 가능한 함수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 뒤에 지금 리스트로 나오는 첫 번째 리스트에 해당하는 플러스 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몇 플랫 라이브러리지? 몇 플랫 라이브러리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받았던 이 이미지 첫 번째를 어, 그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이미지랑 이 바운드 박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바운드 박스 가져오는 건 또 이 안에 메소드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로 구현받은 거를 이미지로 따로 받아서 이렇게 시각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세그멘테이션하고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까지 다 된 모델이에요. 제가 그 모델을 이렇게 불렀는데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불렀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포즈도 할 수 있고 포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트레이닝 이거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하고 나서 모델에 대해서 인퍼런스 하는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